여성이 5배에서 10배 정도 더 흔하게 겪게 되고요. 또 몸이 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안녕하세요. 생기가득 한방병원 병원장 이희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갑상선염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 아래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기관이에요. 이런 갑상선은 신진대사에 필요한 호르몬을 만들고 분비를 하는 역할을 하죠. 갑상선의 다양한 원인으로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갑상선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갑상선염이 생기면 갑상선이 붓거나 딱딱해지기도 합니다. 또 남자와 여자를 비교한다면 대략 여성이 5배에서 10배 정도 더 흔하게 겪게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병률이 증가하는 게 특징입니다. 추위를 잘 타게 되고요.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고 또 목이 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갑상선염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표를 보시고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염은 염증의 경과 기간에 따라서 급성, 아급성, 만성 갑상선염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가장 많은 갑상선염이 만성 갑상선염이고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바로 이 만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 외에도 산후 갑상선염도 있고요. 급성 갑상선염도 있습니다. 이러한 갑상선염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급성이라는 말이 조금은 생소하실 거예요. 급성과 만성의 중간 정도라는 이야기인데요.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의 소견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시기의 염증이고요. 시간적으로도 급성과 만성의 중간에 있습니다. 아급성 갑상선염 환자분들은 제가 임상에서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치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기나 몸살을 앓고 난 후에 갑상선이 커지면서 갑상선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증상은 주로 독감과 비슷하기는 해서 처음에 이걸 갑상선염으로 알게 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갑상선에 생긴 염증으로 인해서 갑상선이 파괴되면서 온몸에 갑상선 호르몬이 퍼지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체내에 남겨진 갑상선 호르몬으로 인해서 더위나 피로, 그리고 신경과민 등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아급성 갑상선염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죠. 이걸로 인해서 급성 갑상선염이 생긴 첫 사례도 연구가 나왔다고 해요. 이탈리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한 여성이 음성 판정을 받은 후에 퇴원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목부에 통증을 느끼고 열이 나고 심박수 증가 증상을 보였는데요. 바로 아급성 갑상선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아급성 갑상선염은 일반적으로 시기가 조금 지나면 저절로 회복이 되면서 낫게 됩니다. 중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전신에 미열이나 근육통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통증이 심하면 병원에서 진통소염제를 쓰기도 하고요. 또 그래도 통증이 지속되면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죠. 그런데 제게 찾아온 분들은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진통소염제와 스테로이드제를 몇 달씩 복용하면서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 생기가득 한방병원에서는 미열이라던가 통증의 증상을 개선을 하고요. 또 갑상선염의 상태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한방의 치료법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후 갑상선염은 흔히 통증이 없기 때문에 무통성 갑상선염의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출산하고 나서 2, 3개월 정도경에 갑자기 갑상선이 커지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정상적인 출산 후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인공유산 후에도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임신 중에는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체계 활동이 정상적으로 억제가 되는데 출산 후에는 억제되었던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 산후갑상선염은 출산 후에 잘 발생합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가뜩이나 임신이나 출산의 영향으로 심신이 지쳐 있는데 또 산후갑상선염까지 나타나니까 정말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근육통이나 관절통도 느끼고 팔다리가 저리고 몸이 붓고 또 다소 추위를 느끼기도 하거든요. 꼭 이 증상 들으면 어떠세요? 산후풍과 비슷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산후풍으로 착각을 하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산후갑상선염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기도 하지만 일부 환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행하기도 해서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후갑상선염이거나 혹은 이러한 갑상선염의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와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하시모토라고는 일본 의사가 발견을 해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우리가 면역과 관련된 질환 중에서도 자가면역 질환은 한번 발병하면 치료가 쉽지 않고 또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만성갑상선염이라고도 분류를 합니다. 계속 얘기 드렸듯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이 자가면역 반응에 의해서 갑상선 세포 주위에 임파구 등의 염증 세포들이 모여들게 되죠. 그러면 정상 세포들이 서서히 파괴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 하시모토 갑상선 환자의 50% 이상에서는 갑상선 기능은 정상입니다. 많은 경우에서는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갑상선이 커지는 갑상선 종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크기는 커지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고 만져도 아프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시간이 지나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행이 되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된다거나 만성적으로 피로하다거나 변비가 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피부도 창백해져요. 약간 우리가 노리끼리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건조해지는 경우도 많고 또 머리가 빠지는 탈모 증상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생리불순을 동반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중년 여성한테 굉장히 흔한데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 환자가 무려 5배에서 10배가량 많은 편인데요.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급성 갑상선염은요, 드물게 나타나는 갑상선염이에요. 물론 급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급성 화농성 갑상선염이라는 말이 적당할 거예요. 갑상선에 세균이나 곰팡이 등으로 인해서 감염이 생기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감염으로 인해서 갑상선이 파괴되고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상선은 원래 세균 감염에 굉장히 강해서 이러한 질환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급성 화농성 갑상선염은 기존의 갑상선 질환을 앓았던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갑상선염의 경우라면 특히 양한방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문진을 통해서 하나하나 증상을 체크해 보아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진의 항목이 조금 다른 편이에요. 거의 18년 넘게 진단을 하다 보니까 질환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주로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는 필수적이죠. 혈액에 있는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를 확인해야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갑상선 항체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항진증, 저하증, 염증 질환 등을 분류해서 세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죠. 초음파 검사도 같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로 이 3가지를 통해서 갑상선염의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죠.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 검사, 또 갑상선 자가 항체 검사, 염증 수치 검사를 시행합니다. 동위 원소를 이용한 갑상선 스캔 촬영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대학병원급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급성 갑상선염과 우리가 하시모토나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하는 만성 갑상선염, 그리고 산후갑상선염 등 갑상선염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주로 갑상선 탕 처방으로 갑상선염을 치료하고 있어요. 갑상선 치료 한약은 제가 직접 조제하고 다리는 갑상선 탕인데요.
이 약은 제가 18년 동안 처방을 해오고 있는데 갑상선 염의 치료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물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에도 효과가 좋고요. 약을 처방할 때 환자의 진료 기록지를 한 10번을 보아야 되거든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별로 맞춤 처방이 돼야 되거든요. 갑상선염 치료를 위해서 소염 자극과 함께 갑상선을 보호하고 체내 각 장기들의 기능을 높여주는 약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갑상선 탕은 청정 유기농 한약재만으로 전통 방식으로 다리기 때문에 약효가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갑상선염에는 치료 한약을 드셔야 현재의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갑상선 치료제를 알약으로 조그맣게 만드는 건데요. 제가 이 이름을 지네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약은 조제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100가지 이상의 약재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약불로 고아서 만든 약입니다. 이 약은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약이고요. 오랜 기간 달여서 약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체내 흡수율도 굉장히 높인 약입니다. 이 약을 하루에 3번씩 복용해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네랄 요법이 있고요. 또 침구 치료도 있고 추나 치료, 뜸 치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에 주사 요법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을 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따라서 맞춤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질환의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오늘은 갑상선염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제 카톡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이상 갑상선염에 대한 설명을 드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